이 박 대통령이 2013년 취임 이후에요. 이 비선 의사 외에도 이 주사 아줌마가 따로 있었다라는 보도인데요. 주사 아줌마. 예, 주사 아줌마 낯선 표현이실 텐데요. 이게 그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2013년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4-5차례 보냈고요. 그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0시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 씨가 의상실에서 휴대전화를 닦아주던 네.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그 휴대전화를 닦아줬던 근데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여전히 남아있고 네. 그 문자의 내용이 주사 아줌마 예. 들어가십니다. 밤에. 예. 근데 남아있는 문자만 그렇다는 거지 더 있을 수 있죠. 예, 충분히. 2013년 4월, 5월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기간을 더 넓혀보면. 근데 이게 주사 아줌마는 이거보다 한 2, 3주 전쯤에 한번 등장했었어요, 언론에. 최순실 씨가 네. 주사 아줌마를 집으로 불러서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 최순실 씨 집에서 도우미 하시던. 예, 가사 육아 도우미 분들이셨죠. 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좀 있다고 보는데 기사가 주시합니다. 뭐냐면 원래 이 주사 아줌마라는 용어는 단순히 주사를 놓는 아줌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인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그 프로포폴 네네. 관련 수사 과거에 한 몇 년 전과라도 상관없어요. 검찰의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걸 보도한 내용이 일부 있는데 뭐냐면 병원들로부터 남는 프로포폴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들이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게 이제 우유 조사가 되는 거죠. 네. 예. 우유 주사 장사를 하려고 허위 기재를 하고 조금씩 남겨가지고 예. 그거를 파는데 의사들이 남길 수는 있지만 그거를 맞을 사람을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유통업자가 필요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상품의 특징상 유통도 시키면서 주사도 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사 아줌마들은 그 병원들에 가가지고 그거 싹 걷어가지고 네네. 자기가 직접 주사까지 할 수 있는 간호조무사 출신들이 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불법 유통을 시키는 사람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 유통과 시술을 같이 할 수 있는 업자들이죠. 예, 전문 업자들이에요. 예. 그걸 주사 아줌마로 이렇게 주사를 잘 놓는 아줌마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프로포폴을 불법 유통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주사까지 놓을 수 있는 간호조무사 출신들을 주사 아줌마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순실 씨는 프로포폴 중독인 거예요. 일단 자기 집에 계속 불렀다는 거는. 근데 여기서 큰 문제는 뭐냐. 이런 사람을 청와대로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밤에? 이제 문자 내용만 보면요. 그러한 정황들이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 정황들이 확실히 보이는 게 아니라 맞잖아요. 맞잖아요. 불렀잖아.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프로포폴 상습 투여한 연예인들 때려잡았을 때 생각나시죠? 예, 그렇죠. 그러고 있을 때 자기들은 이 사람들을 청와대로 부른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청와대 내 중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 이때까지 태반주사 어쩌고저쩌고 할 때는 다 직원과 그것도 말이 틀리지만 계속해서 직원들 10명을 나눠 맞았다고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직원들과 함께 프로포폴 나눠 맞았나 이제? 밤 9시, 10시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게 사실 움직일 수 없는 기록인 문자가 등장했는데 이건 빠져나가고 청와대 내 중독자가 있다는 겁니다. 주사 아줌마라는 말은. 주사를 잘 놓는 사람을 찾으렸으면 생각해보세요. 의료실장, 예? 간호장교, 자기들한테 맨날 왔다 갔다 하던 비선의사, 주치 다 있어요. 다 했는데 그분들이 아닌 이 소위 정규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주사를 주기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주사 맞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주사 아줌마를 통해서 조달하고 맞고 그런 정황이 근데 드러난 거죠. 네, 취임 초기에. 취임 초기에는 주사 아줌마가 이 일을 해결한 겁니다. 취임 중반 이후 혹은 뭐 어떤 시점 이후에는 그게 불편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빠져나가기 힘들다. 네. 주사 아줌마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고요. 근데 이분이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들어올 때도 정호성 비서관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본인의 그 차량 등록된 차량으로 모시고
데리고 들어가거나? 예, 이영선 행정관이. 네. 예, 예. 아니요. 정호성 부속비서관이 예, 예. 나가서 데리고 들어왔다는 얘기로 예. 저는 알고 있는데 여하간 그래서 기록에 남지 않는 거죠. 이 주사 아줌마가 청와대에 들어간 거예요. 네. 중독자가 있는 겁니다. 청와대 내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거죠. 너무 길게 했네요. 다음 순요. 네, 뭐 관련 뉴스이기도 한데요. 이 세월호 참사 당일날 이 김영재 원장의 행적이 계속해서 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참사 당일 오전에는 자신의 장모를 치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이 관련된 진료 차트를 전문가에게 맡겨서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이 허위로 작성된 흔적을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7시간에 관련된 뉴스는 예. 여러 인미에서 많은 매체들이 추적하고 JTBC가 아주 독하게 거기를 집중하고 있는데 이 특검 앞에 가는 순간 자꾸 깨져요. 그죠? 그동안의 네. 거짓말들이. 전문가 앞에 가면서. 기자들 앞에서는 대충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수사권이 없으니까. 네. 근데 특검 앞에 가면서 자꾸 깨지고 있다. 굉장히 좁혀져서 정확하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밝혀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굉장히 좁혀져서 네. 근접한 발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검 결과는. 권영철 전임 기자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밤마다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가 청와대로 들어갔고 그때마다 정호성 비서관이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뭐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됐다는 이영선 거예요? 행정관이 예. 정호성 비서관한테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죠. 주사 아줌마 들어가니까 챙기라는 거예요? 문 열어주라는 거예요? 뭐 그런 취지겠죠. 그럼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주사 아줌마 야매란 얘기잖아요, 이거. 뭐 어차피 정권이 야매 정권이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가 막혔던 게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그 청문위원들이 보겠다라고 했잖아요. 청문위원들이. 예, 국정조사. 그때 예. 막았던 이유가 보안상 여긴 안 되는 구간이다 해서 맘대로 못 들어갑니다. 청문위원들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들은 막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게 뭐 박근혜 대통령의 뭐 사적인 영역처럼 여겼으니까요. 예, 기막힌 이야기가 오늘도 또 하나 나왔군요. 예. 오늘 아침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정호성 씨 휴대폰에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사 최순실인가요? 주사 아줌마.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거기 말이에요. 보면 예. 근데 어쨌든 김영재나 차움 쪽에 김상만 의사나 이 보면 네. 그 안에도 초기에 조사한 내용들 보면 그 최순실이나 최순덕이 주사나 약솜 같은 거 주사판을 싸주라 그러면 주섬주서 싸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보면 예. 거기서 가지고 네. 그러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주사 아줌마. 네. 근데 야 이게 그냥 최순실은 아닐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제3의 인물? 정우성 씨는 예. 보면 선생님이라고 대부분 깍듯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최 선생님. 최 선생님. 네.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이 비서들 레벨에서 보면 주사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보면 최순실에 대해서는 네. 뭔가 좀 높이 불러야 되고 자신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런 주위의 사람들이니까 네. 틀림없이 뭔가 다른 야매나 뭐 의사나 뭔가가 있었어요. 보면 야매로. 예. 네. 그러니까 여러 라인으로 맞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간호장교였으면 아줌마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사 장교 들어가십니다 하든지. 아니 근데 이게 뭡니까 이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네. 예? 이게 참 좀 창피한데요. 이런 얘기를 계속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특검이 밝혀야 되는 포인트는 우선 4월 16일 날 오전에 대통령과 관저에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는지 실제 있었다면 그거를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특검이 어제 이제 그 최순실 씨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프로포폴 투여한 그렇죠.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그러면 최순실 혼자 맞았겠냐? 아니면 대통령도 계속 주사를 맞았다면 이게 마약류니까요. 그렇죠. 그 같이 공유했을 가능성. 네, 충분히 있는 거죠. 그게 김영재 병원 네. 최초에 이게 방송사에서 갔을 때 첫 번째 한 게 지금 프로포폴 대장부터 파괴해버린 거 아니에요. 보면 밖으로 그렇죠. 유출되지 않게. 그리고 최순실한테는 지금 프로포폴이 과다 처방된 것도 맞잖아요. 보면 네, 예. 그런 것들 보면 또 지난번에
저희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 중에는 네. 프로포폴 사용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보면 김영재 병원 같은 경우 보면 네, 예. 그게 그럼 과연 우연에 있을까? 이게 물론 그 기간 중에 최순실이 따라 나갔다면 어떤 방식으로 몰래 따라 나갔다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하고 프로포폴 연관 가능성은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를 해봐야 될 그러니까 부분이에요. 최순실 씨가 받아서 네. 함께 나누었을. 뭐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더 있을 수 있죠. 예, 뭐 충분히. 2013년 4월, 5월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그 네. 기간을 더 넓혀보면 근데 이게 주사 아줌마는 이거보다 한 2, 3주 전쯤에 한번 등장했었어요, 언론에. 그 최순실 씨가 네, 주사 아줌마를 집으로 불러서 예. 주사를 맞았다고 하는 최순실 씨 집에서 도우미 하시던 예, 가사 육아 도우미 분들이셨죠. 네,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두 가지 좀 있다고 보는데 기사가 주시합니다. 뭐냐면 원래 이 주사 아줌마라는 용어는 단순히 주사를 놓는 아줌마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오인하기 쉬운데 이게 이제 그 프로포폴 네네. 관련 수사 과거에 한 몇 년 전과도 상관없어요. 검찰의 수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런 걸 보도한 내용이 일부 있는데 뭐냐면 병원들로부터 남는 프로포폴 있지 않습니까? 네. 병원들이 이제 장사를 하려고 소위 그게 이제 우유 조사가 되는 거죠. 네. 예. 우유 주사 장사를 하려고 허위 기재를 하고 조금씩 남겨가지고 네네. 예. 그거를 파는데 의사들이 남길 수는 있지만 네. 그거를 맞을 사람을 찾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유통업자가 필요하죠. 예. 그렇죠? 근데 이 상품의 특징상 유통도 시키면서 주사도 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주사 아줌마들은 그 병원들에 가가지고 그거 싹 걷어가지고 네네. 이다. 그 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 씨가 예. 의상실에서 예, 휴대전화를 닦아주던 네. 그 대포폰으로 의심되는 그 휴대전화를 닦아줬던 근데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네. 그 문자의 내용이 주사 아줌마 예. 들어가십니다. 밤에. 예. 근데 남아 있는 문자만 그렇다는 거지. 이 박 대통령이 2013년 취임 이후에요. 이 비선 의사 외에도 이 주사 아줌마가 따로 있었다라는 보도인데요. 주사 아줌마. 예, 주사 아줌마 낯선 표현이실 텐데요. 이게 그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2013년 4월에서 5월 정도에 이영선 행정관이 정호성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문자를 4-5차례 보냈고요. 그 시간대는 밤 9시에서 10시 정도였다라는 겁니다.